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다. 모든 결과는 거기서 시작된다. 지금 당신이 이 순간에도 숨 쉬고 있는 현실은 당신의 자아 이미지라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에서 복사되어 나온 복제품이다. 당신이 자신을 가난하다고 여긴다면 은행 잔고는 반드시 그것을 따라간다. 당신이 자신을 무기력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하루는 무기력한 사건으로 채워진다. 당신이 자신을 강력한 존재라고 믿는 순간 세상은 갑자기 그 믿음을 반영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자아 이미지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본 에너지다. 자신에 대한 정의, 자신에 대한 그림, 자신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가 바로 당신 인생의 방향성이다. 우리는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산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착각한다는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설정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 그 이미지는 부모, 학교, 사회, 경험이라는 이름의 무수한 손에 의해 주입되었다. 5살의 상처, 10살의 무시, 15의 패배. 이 모든 것이 한 줄의 암호처럼 잠재의식에 새겨졌고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당신을 조종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매일 그 프로그램을 나라고 부른다. 그 이미지를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결과만 반복된다. 다이어트를 해도 돈을 벌어도 연애를 해도 당신은 반드시 자기 이미지에 걸맞는 상태로 되돌아간다. 왜냐하면 자아 이미지는 당신의 내면에서 작동하는 자동 조종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 장치를 리셋하지 않는 이상 인생의 방향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당신이 변화하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무엇을? 당신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새로운 현실은 새로운 자아 이미지 위에만 건설된다. 이제부터는 물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다. 이 질문은 인생 전체를 재설계하는 질문이다. 자신을 다르게 보는 순간 세상이 당신을 다르게 대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 자기 이미지는 잠재의식 속에 살아 숨쉰다. 이 잠재의식이야말로 당신의 진짜 습관, 진짜 반응, 진짜 결정의 출처다. 표면적 의지로는 잠재의식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그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바꾼다. 잠재의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시각화다. 시각화는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시각화는 현실을 미리 살아보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장면을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그리고 그것에 감정을 실어 반복한다면 잠재의식은 그걸 현실로 착각한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다. 과학이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시각화한 이미지는 당신의 신경망에 기록되고 파동을 만들고 그 파동은 동일한 진동을 가진 현실을 끌어당긴다. 이건 생각은 에너지라는 원리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는 파동이라는 진실에서 완성된다. 시각화란 미래를 현재처럼 느끼는 훈련이다. 아직 손에 쥐지 않았지만 이미 그 상태에 들어간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끌어당김은 가지기 전에 먼저 되어야 작동한다. 된다에서 가진다. 순서. 이 순서를 깨달은 사람만이 성공을 끌어당긴다. 잠재의식은 반복을 통해만 재프로그래밍 된다. 그래서 당신이 매일 보는 이미지, 듣는 말, 쓰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다. 모든 성공자는 자신만의 이미지 시스템을 갖고 있다. 자신을 부자로, 강한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존재로 그리며 매일 그 이미지 속에 산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정체성을 먼저 바꾸고 그 결과를 현실에서 수확한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하는 말보다 당신이 믿는 말을 따른다. 그래서 나는 된다고 아무리 외쳐도 내면에서 나는 안 되라고 믿는다면 현실은 결국 안 되는 쪽을 따른다. 그 믿음을 바꿔야 한다. 그 이미지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 에너지를 넣어야 한다. 그게 바로 파동이다. 그 이미지의 감정을 태우는 순간 파동이 발생하고 현실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당신의 자아 이미지가 바뀌면 다음 단계는 마인드셋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풍요 마인드셋이다. 이건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다. 이건 세상을 풍요롭게 보는 시각이다. 풍요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기회를 본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 가능성을 찾는다. 그들은 나에게는 충분하다는 기본 전제를 갖고 산다. 풍요는 통장 잔고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풍요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인식은 자아 이미지에서 자란다. 빈곤 마인드셋은 항상 결핍을 본다. 시간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항상 움츠러들고 항상 타인의 허락을 기다린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부족하다 느끼고, 풍요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가능성을 느낀다. 이 마인드셋은 파라다임을 바꿔야 형성된다. 파라다임은 당신 인생의 자동 스크립트다. 당신이 왜 항상 비슷한 결과만 얻는지,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 모든 답은 당신 파라다임 속에 있다. 변화는 파라다임을 깨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파라다임을 깨뜨리는 힘은 오직 행동에 있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파라다임은 대부분 행동을 통해서만 바뀐다. 당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는 새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행동은 작아도 된다. 중요한 건 이전과는 다른 에너지에서 출발한 행동이냐는 것이다. 당신의 행동은 파동이다. 파동은 현실을 바꾼다. 그러므로 행동은 단순한 실천이 아니라 현실 창조의 명령이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나는 이미 행동하고 있어.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그 행동은 어떤 자아 이미지에서 출발한 것인가? 행동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행동을 낳은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변화는 행동 이전에 자아 이미지에서 시작되며 행동은 그 이미지가 현실에 발신한 첫 신호다. 진짜 변화는 감정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감정 중 가장 강력한 주파수를 가진 것이 바로 감사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을 완전하다고 선언하는 에너지다. 아직 모든 것이 오지 않았어도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그 순간 우주는 반응한다. 풍요를 가진 사람이 더 풍요를 끌어당긴다.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를 받는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다. 감사는 현실을 재구성하는 진동이다. 당신의 에너지를 바꾸고 잠재의식의 채널을 전환시킨다. 감사하는 순간 당신은 있는 사람으로 진동한다. 그리고 그 진동이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부른다. 이런 식으로 성공은 단발적이지 않다. 진짜 성공은 지속 가능한 진동 상태다. 그것은 자아, 이미지, 믿음, 시각화, 행동, 감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파동 루프를 이룰 때 비로소 탄생한다. 이 루프를 유지하는 사람만이 변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자신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의식을 확장하면서 더 깊어진다. 의식 확장은 더 큰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다. 더 넓은 관점, 더 깊은 통찰, 더 강한 중심. 이건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건 당신의 에너지 그 자체가 달라졌다는 증거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다. 반복이다. 하루에 한 번 당신의 자아 이미지를 점검하라.
잠재의식에 새로운 메시지를 주입하라. 감사로 하루를 열고 시각화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그리고 반복하라. 다시 반복하라. 이 반복은 당신이 새로운 파동에 고정되게 만든다. 그 고정은 결국 현실의 반영을 바꾼다. 모든 변화는 여기서 완성된다. 모든 성공은 이 반복에서 자란다. 그리고 당신이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지금 당신의 자아 이미지는 새로운 방향으로 깨어났다. 잠재의식은 현실을 설계한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지금 당신이 보는 방,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계좌 잔고, 당신의 인간관계, 직장, 말투, 감정 반응, 심지어는 당신의 표정까지 그 모든 건 한치의 예외 없이 당신의 잠재의식이 설계한 결과물이다. 의심하지 마라.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이 현실은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반복적으로 그려낸 상이다. 다만 당신은 그걸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인생을 이미 도면대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노력하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노력은 표면의 힘이다. 잠재의식은 바닥에서 밀어올리는 힘이다. 노력은 하루를 만들 수 있지만 잠재의식은 평생을 만든다. 왜 어떤 사람은 3년 안에 인생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살아도 제자리일까? 왜 똑같이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영상을 보는데 누군가는 즉시 움직이고 누군가는 좋은 말이야 하고 덮고 말까? 그 차이는 의지력이 아니라 무의식에 입력된 이미지의 차이다. 우리는 의식보다 무의식의 지배를 훨씬 더 많이 받는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 중 90% 이상은 의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무의식적 프로그래밍의 결과라고 한다. 당신의 사고방식은 당신의 신념을 만들고 그 신념은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은 반복되고 반복은 곧 잠재의식에 각인된다. 그리고 각인된 잠재의식은 당신이 이건 내 성격이야. 이건 내 한계야. 난 원래 이래 라고 믿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건 그저 반복된 신념의 착각일 뿐이다. 당신은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더 건강할 수 있고, 더 사랑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가능성을 지금은 아니야라고 밀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지금은 아니야는 어렸을 때 들었던 한마디, 실패한 경험 하나, 누군가의 무심한 비웃음 같은 지극히 작고 쓸모없는 기억에서 시작된 것이다. 잠재의식은 선택하지 않는다. 그저 받아들일 뿐이다. 반복된 말, 반복된 이미지, 반복된 감정.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간주한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무의식 속에 부정적인 설계도를 계속 넣을지 아니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심을지. 당신은 디자이너자, 건축가다. 그리고 이 무형의 재료, 즉 생각과 상상과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재설계할 수 있다. 방법은 명확하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먼저 그려라. 명확하게 세밀하게 감정을 실어서 아주 작은 것까지 그려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집에서 일어나는지, 옷장을 열면 어떤 옷이 걸려 있는지, 계좌에 얼마가 찍혀 있는지, 누구와 함께 일하는지, 어떤 말투로 말하고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잠재의식은 그 차이를 모른다. 현실과 상상 사이의 경계선이 무의식에겐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반복되기만 하면
그 이미지를 그대로 현실로 밀어올린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현실은 조금씩 느리지만 분명하게 그 상을 따라오기 시작한다. 자, 지금 당신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당신의 머릿속을 가장 자주 떠도는 장면은 무엇인가? 그게 현실을 만든다. 아니다. 이미 만들고 있다. 사람들은 바뀌고 싶다고 말하지만 진짜 바뀌는 사람은 소수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겉으로는 원하지만 속으로는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되뇌고 있다. 나는 돈이 많으면 불편해.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갈 거야. 부자는 다 거짓말쟁이야. 나는 그냥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그 내면의 문장이 바로 현실을 조종한다. 그 문장은 말로 표현되기 전부터 이미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었다. 말은 생각의 껍질이고 생각은 감정의 반영이며 감정은 반복의 결과다. 자, 다시 묻는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감정은 무엇인가? 두려움인가? 비교인가? 자격지심인가? 의심인가? 그것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결정하고 에너지는 진동을 만들고 진동은 같은 파동을 가진 현실을 끌어온다.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단순하게 이해한다.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아니다.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정이 실린 생각만이 진짜 파동을 만든다. 그리고 그 감정은 반복될 때 무의식을 자극한다. 그래서 당신은 반복해야 한다. 하루에 단 한 번만 상상해서는 부족하다.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그 이미지를 불러내야 한다. 왜냐고? 당신은 20년, 30년 넘게 부정적 이미지로 훈련돼 왔기 때문이다. 난 부족해. 난 못해.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뭔가 항상 빠져 있다. 그 무의식적 반복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거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의도된 반복을 통해 무의식을 다시 써야 한다. 지금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잠재의식을 조율하는 삶이다. TV 보기 전에,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전에, 매일 아침, 매일 잠들기 전 당신이 원하는 장면을 먼저 본다. 그걸 감정과 연결시킨다. 그리고 소리내서 말한다. 나는 가능하다. 나는 이미 가지고 있다. 나는 이미 그 사람이 되었다. 반드시 현재형으로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젠가라는 말은 무의식에게 절대 도착하지 않을 장소로 인식된다. 나는 원한다로 부족하다. 나는 이미 그것이다. 그 문장이 필요하다. 그것이 파동을 바꾸고 파동이 현실을 이끈다. 이건 그냥 긍정 마인드가 아니다. 이건 과학이다. 이건 물리학이고 에너지의 진실이다. 당신이 진심으로 느끼는 파동은 같은 주파수의 상황과 사람을 끌어온다. 그리고 그 끌림은 당신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전화가 오고 기회가 생기고 사람이 바뀌고 내가 먼저 움직이게 된다. 이건 미신이 아니다. 이건 작동하는 현실의 방식이다. 하지만 여기엔 전제가 있다. 지속성.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할 거면 시작하지 마라. 잠재의식은 일관성을 믿는다. 그건 반복된 진실만 받아들이는 존재다. 그러니까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입력한 것을 그냥 따라갈 것인지 의도적으로 깨어있는 존재로 새로운 진실을 매일 입력할 것인지. 이건 게임이 아니다. 이건 인생이다. 그리고 이건 바꿀 수 있다. 바로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가? 그건 바로
당신의 풍요에 대한 정의다. 많은 사람들은 풍요를 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밥 프록터는 말한다. 풍요는 상태다. 그건 파동이고 의식이고 감정이다. 돈은 그 상태가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당신이 풍요롭다고 느끼기 전까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그건 부족함으로 작동한다. 왜? 당신의 무의식은 여전히 나는 부족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풍요는 받는 게 아니다. 풍요는 내면에서 꺼내는 것이다. 그건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는 일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바깥을 바꾸려고 애쓴다. 하지만 방향이 틀렸다. 바깥은 안의 반영이다. 현실은 언제나 나의 내면에 대한 피드백이다. 그래서 진짜 풍요를 원하는가?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가진 자처럼 행동해야 한다. 아직 은행에 돈이 없더라도,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아직 기회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에너지를 먼저 보내야 한다.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걸음걸이를 바꾸고 당신의 아우라를 바꿔야 한다. 사람들은 본다. 뭔가 바뀌었어. 에너지가 달라졌어. 그게 바로 진짜 시작이다. 에너지가 먼저 변해야 현실이 따라온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다. 바로 파라다임이다. 파라다임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그건 당신의 무의식 속 자동 반응 시스템이다. 즉,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결정하는 기본 틀이다. 이 파라다임은 평생에 걸쳐 형성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주입된 신념들. 안전하게 살아야 해. 너무 튀지 마. 그건 너랑 안 어울려. 리스크는 나쁜 거야. 돈은 쉽게 벌면 안 돼. 그 파라다임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파라다임 안에 갇혀 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걸 틀이라고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그게 그냥 사실이라고 믿는다. 현실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변화가 안 된다. 아니, 시도조차 안 하게 된다. 하지만 이걸 알아야 한다. 파라다임은 깨트릴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깨야 한다. 깨는 방법은 단 하나. 의식적인 선택을 반복하는 것.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 평소와 다른 생각을 꺼내는 것. 평소와 다른 말투로 말하는 것.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변화의 진입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불편함은 변화의 신호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다. 두려움이 밀려온다면 그건 새로운 파동이 시작됐다는 증거다. 몸이 거부한다면 그건 무의식이 예전 자리로 돌아가려는 반작용이다. 무조건 통과해야 한다. 한 번만 진짜로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열린다. 그게 파라다임 시프트다. 당신의 파라다임이 바뀌는 순간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같은 외모, 같은 배경, 같은 장소인데도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기회가 다르게 느껴지고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그건 환상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이 바뀐 결과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다. 행동.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그게 의식적인 변화의 시그널이다. 더 크게 숨 쉬는 것. 오늘만큼은 말투를 바꾸는 것. 유튜브로 영상 하나를 틀어놓는 것. 계획표를 써보는 것. 나는 할 수 있다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잠재의식을 건드리는 첫 신호가 된다. 행동은 믿음의 증거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이다.
생각만 하지 마라. 움직여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행동은 새로운 현실의 시동 버튼이다. 행동의 진짜 목적은 하나다. 파동을 바꾸는 것. 행동이 먼저 파동을 흔든다. 그리고 파동이 무의식을 바꾸고 무의식이 결국 현실을 바꾼다. 하지만 그 변화가 지속되려면 마지막 하나가 필요하다. 바로 감사의 진동이다.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에너지다. 아직 받지 못한 것에도 감사하는 것. 아직 오지 않은 현실에도 감사하는 것. 그건 단순한 착한 마음이 아니다. 그건 선언이자 자기 최면이자 진동 조율 행위다. 나는 이미 풍요롭다.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의 파동은 바뀌고 있다. 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잠재의식은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 감사는 현실을 준비시키는 언어다. 감사를 말하는 자는 이미 준비된 자다.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문이 열린다. 보이지 않던 문이, 듣지 못하던 소리가, 찾지 못하던 길이 하나둘 당신 앞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진짜 성공은 단발성이 아니다.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의식의 확장에서 온다. 당신이 오늘 바꾼 파동, 내일 유지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하루는 가능하지만 1년, 10년을 유지하려면 당신의 존재 상태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그건 연습이다, 반복이다, 꾸준함이다. 그리고 배움의 확장이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질문하고, 노트에 적고, 다시 반복하고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 붙잡고. 성장은 직선이 아니다. 확장과 수축, 혼란과 각성, 실패와 각성의 반복이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 자에게만 성장은 진짜로 몸에 새겨진다. 의식이 확장되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같은 길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사람도 다르게 느껴지고 같은 하루가 더 깊이 다가온다. 당신은 보는 존재에서 창조하는 존재로 바뀐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이 원하던 삶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연한 상태가 된다. 당신이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다. 당신이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다. 당신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점이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라. 더 이상 준비하지 마라.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생각을 바꾸고 느낌을 바꾸고 파동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세상을 다시 쓰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만든다.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지금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결국 당신이 믿은 만큼이다. 그 차가, 그 직장이, 그 집이 당신의 손에 들어온 그 모든 현실은 이미 당신 내면의 신념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당신이 부정하든 인정하든 그것은 사실이다. 현실은 언제나 믿음을 따른다. 그리고 믿음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배신한 적이 없다. 당신이 스스로를 작은 존재라 믿었다면 세상은 당신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반응했을 것이다. 당신이 부와 영향력을 상상하며 자신을 강하게 믿었다면 세상은 어떻게든 당신에게 그 문을 열었을 것이다. 세상은 당신이 내뿜는 진동에 반응한다. 그 진동은 당신의 감정에서 오고 감정은 생각에서 나온다. 그리고 생각은 당신의 신념이 심어놓은 루트에서 자라난다. 생각이 가볍다고 말하지 마라. 생각은 생명을 낳는다. 생각은 현실을 복제하는 가장 치명적인 도구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그 상상, 그 두려움, 그 바람, 그 이미지들이 현실의 돌과 벽과 사람과 돈을 끌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내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지 마라. 지금 당신이 보는 것은 과거에 당신이 만든 결과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머릿속에 무엇을 심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게 바로 미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자기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당신이 진심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 자신에 대한 이미지다. 거울에 비친 당신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저장된 당신의 모습, 그 이미지가 지금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말,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직 부족해, 이 말들이 현실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바꿔야 할 건 세상이 아니라 당신 안에 그 이미지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은 결과를 만든다. 그리고 그 모든 출발점은 결국 자기 이미지다. 당신이 스스로를 부자의 파동에 맞는 사람으로 본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그 주파수를 방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세상은 그 주파수를 인식하고 반응한다. 잠재의식은 장난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 설계도다. 무의식은 당신이 말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당신이 반복한 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반복은 주문이고 루틴은 마법이다. 당신의 무의식에 나는 부족하다를 0번 심으면 현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반대로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반복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그 새로운 진실을 진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느낌이다. 말보다 감정이 먼저다. 당신이 말한 그 생각에 감정이 실리는 순간 그것은 그냥 생각이 아니라 파동이 된다. 그리고 파동은 현실을 끌어온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실체다. 원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걸 느껴야 한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강할수록 그 파동은 더 진하다. 더 멀리 퍼지고 더 빨리 반응한다. 그래서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생각이 아니라 느낌을 바꿔야 한다. 단순히 상상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미 가진 것처럼 느끼는 훈련. 이것이 시각화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현실을 봐야지. 하지만 정답은 그 반대다. 현실은 바꾸는 게 아니다. 설계하는 것이다. 당신은 건축가다. 현실의 구조는 당신의 내면에서 그려진다. 그리고 그 도면을 가장 먼저 바꾸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전환점이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생각을 고르고 어떤 감정을 유지하고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느냐에 따라 당신의 파라다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방식은 대부분 남들이 심어준 프로그램이었다. 부모가, 학교가, 사회가 심어준 신념, 패턴, 기준들. 그건 위험해. 그건 무리야. 그건 네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무의식 속에 타인의 기준이 들어찼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현실을 통제해왔다. 이제 그 시스템을 꺼내고 재프로그래밍 해야 한다. 이 작업은 간단하지 않다. 무의식은 당신이 익숙한 것을 계속 반복하게 만든다. 익숙한 실패, 익숙한 고통, 익숙한 무력함, 그것이 비정상이어도 무의식은 반복을 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 그 감옥을 부숴야 한다. 매일 반복되는 자기 이미지, 감정의 루프, 무의식의 패턴, 그것을 뜯어내고 새롭게 쓰기 시작해야 한다. 그 첫 단계는 단 하나의 생각이다.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다. 이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올라오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의 파동을 시작한 것이다. 파라다임은 바꿀 수 있다. 그 변화는 행동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움직여야 한다. 작은 변화라도 지금 시작해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뜨고 처음 떠올리는 이미지를 바꿔라. 하루에 한 번
부자의 삶을 느껴라.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해라. 핸드폰 배경화면에 당신의 미래를 걸어라. 그리고 그 미래를 매일 본능적으로 믿어라.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무의식을 다시 쓰고 있다. 작은 행동들이 거대한 진동을 만든다. 감사의 진동은 그 진동 중 가장 강력한 파장이다. 감사는 결핍이 아니라 충만에 집중하게 만든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순간 무의식은 나는 이미 풍요롭다고 믿는다. 그러면 더 많은 풍요가 따라온다. 가난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부유한 사람은 있는 것을 느낀다. 차이는 단 하나, 파동이다. 풍요는 파동의 문제다. 마음속에서 진짜 풍요를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현실은 그 파동에 맞춰 다시 짜인다. 이것은 법칙이다. 당신이 믿든 말든 이건 작동한다. 마치 중력이 그렇듯. 그래서 중요한 건 믿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강하게 느끼느냐이다. 느낄 수 있으면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은 잠깐의 의욕으로 모든 걸 바꾸려고 한다. 하지만 변화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변화는 반복이고 훈련이고 파동의 누적이다. 성공은 지속되는 파동에서 만들어진다. 한번 상상했다고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같은 진동을 내는 사람이 결국 바꾼다. 당신은 그 진동의 중심에서 살아야 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한 파동이 아니라 중심을 유지하는 진동, 일관된 믿음, 확신 있는 이미지. 그것이 당신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자기 개발이란 책을 몇 권 읽는 게 아니다. 그건 삶의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바꾸는 과정이다.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파동을 보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가진 걸 믿고 있는가? 나는 이미 그 사람이 되어 살고 있는가? 질문은 자각을 낳고 자각은 파동을 정제한다. 그리고 그 정제된 파동은 세상과 당신 사이의 통신 언어가 된다. 당신의 파동이 맑을수록 우주는 더 빠르게 응답한다. 의식은 확장될 수 있다.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삶도 지금의 감옥 밖에도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의식이 확장되지 않으면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맹목적인 삶의 정체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를 바꿔야 한다. 나를 바꾸는 일은 곧 내 파동을 바꾸는 일이다. 이것이 성장이라는 단어의 진짜 뜻이다. 그리고 잊지 마라. 행동이 없는 믿음은 망상이다. 믿는다면 움직여라. 느낀다면 선언하라. 원한다면 지금 시작하라. 말만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조연으로 산다. 움직이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의 주연이 된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당신은 지금도 가치 있고 이미 자격이 있으며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부와 성공은 부족함을 채우는 일이 아니다. 그건 당신 안에 이미 있는 힘을 세상 밖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다. 당신은 이 세상에 파동을 주는 존재다. 당신의 이미지, 당신의 믿음, 당신의 상상이 세상을 흔들고 있다. 이제 선택하라. 당신의 진짜 파동은 어떤 모습인가?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주파수에 있는가? 그걸 믿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가진 것이다. 이제 다시 묻는다. 지금 당신은 어떤 파동을 보내고 있는가?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현실은 어쩌면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다. 그건 오직 당신이 믿고 있는 자기 이미지가 만든 가짜 진실일 뿐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과 삶의 결과를 다르게 경험한다. 당신이 자신을 작고 초라한 사람이라 믿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무시하는 쪽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반대로
당신이 내면 깊이 나는 될 사람이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세상은 당신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문을 열어준다. 진실은 단순하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자기 이미지에서 비롯된다. 당신이 지금까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지의 문제다.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는지, 당신이 허락한 자기 개념이 당신의 삶 전체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묻는다. 당신의 무의식 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저장돼 있는가? 당신이 스스로를 보는 눈은 어떤 필터를 쓰고 있는가? 그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이라면 어떤 긍정도 오래가지 못한다. 난 안 될 거야 라는 무의식 속 이미지가 살아있는 한 아무리 좋은 기회를 잡아도 결국 스스로 그걸 놓아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자기 이미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자석이다. 당신이 어떤 파동을 보내는지, 어떤 현실을 끌어오는지는 이 이미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단순히 머릿속 생각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느낌을 바꿔야 하고 경험을 반복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미지를 매일 상상 속에서 재생해야 한다. 상상은 창조의 시작이다. 시각화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그건 미래의 현실을 먼저 경험하는 연습이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마치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면 무의식은 그걸 진짜라고 받아들인다. 무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단지 반복되는 이미지에 익숙해질 뿐이다. 그래서 반복은 진실을 만든다. 계속해서 자신이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장면을 상상하고 그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점점 그 이미지를 현실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다. 그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 당신의 감정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간관계가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뀐다. 그 모든 출발점은 바로 당신 안의 이미지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 환경이 아니라 의식이다. 그리고 그 의식은 당신이 매일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느냐에 따라 바뀐다. 그러니 다시 말한다. 이미지를 바꿔라. 그러면 당신의 현실이 바뀔 것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 안에 숨겨진 무의식과 대화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단 한 번도 자기 무의식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하지만 삶의 95%를 조종하는 건 바로 그 무의식이다. 무의식은 논리보다 반복을 믿는다. 감정보다 습관을 따른다. 그리고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 것을 현실로 바꾼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게임의 룰이 바뀐다. 무의식은 당신이 믿고 있는 자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이든 합리화한다. 그래서 당신이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믿으면 무의식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회가 와도 망설이게 만들고 좋은 일 앞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게 만든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낯선 걸 거부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 낯선 것이 성공이라 해도. 그러니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무의식에 성공이 익숙한 것이라고 말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 말은 말이 아니라 감정으로 해야 한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다. 눈을 감고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미 살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 장면을 가능한 디테일하게 떠올려라. 그 안에서 숨쉬고 대화하고 웃고 걷고 거래하고 인정받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이건 단순한 시각화가 아니다. 이건 무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매일매일 당신의 뇌와 감정과 행동을 재정렬해 나가면 당신의 파동은 점점 바뀌기 시작한다. 우리는 모두 진동하는 존재다. 감정, 생각, 믿음이 모든 것이 파동을 만든다. 그리고 이 파동이 당신의 현실을 끌어당긴다.
동일한 파동이 동일한 현실을 만든다. 그러니 새로운 현실을 원한다면 먼저 당신의 파동부터 바꿔야 한다. 감정이 끌어당김의 자석이다. 당신이 하루를 어떤 감정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질이 결정된다. 그래서 감사의 진동은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힘이다. 그 안에서만 파동은 가장 높은 주파수로 진동한다. 당신이 아직 가지지 못한 것보다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풍요의 회로에 접속하게 된다. 무의식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쥐어준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받을 준비. 그게 풍요 마인드셋의 본질이다. 사람들은 자꾸만 방법을 찾는다.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어떻게 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누구냐이다. 당신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방법도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당신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도록 만든다. 그게 자기 이미지다. 자기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 억만금을 손에 넣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다이어트에 성공해도 다시 살이 찌고 연봉이 올라도 다시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서 바꿔야 하는 건 현상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써야 한다.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나는 성공에 익숙한 사람이다.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문장이 당신 안에 깊이 박혀 있을 때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은 그에 걸맞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타인을 설득하지 않아도 현실을 움직인다. 에너지는 말보다 강하다. 이 에너지가 결국 당신을 그 사람으로 만든다. 생각과 말, 행동, 감정, 파동이 하나로 일치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가진 사람이 된다. 이미 가진 사람은 끌어당기지 않는다. 그는 드러낸다. 잠재되어 있던 현실을 자신의 파동을 통해 꺼내는 것이다. 이건 마법이 아니다. 이건 당신의 본질이다. 바꾸는 게 아니다. 되찾는 것이다. 당신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무의식보다 훨씬 더 수능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당신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 움직임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음속 깊은 곳, 정신의 방향, 파동의 전환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나는 변화하고 있다고 믿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결과는 항상 가장 마지막에 온다. 생각이 먼저, 감정이 그 다음, 행동은 그 감정을 따르고 결과는 그 행동을 따라올 뿐이다. 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고 끝까지 믿는 자만이 진짜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다. 당신은 창조자다. 당신은 현실의 조종자이며 무의식의 설계자다. 그러니 지금 마음을 바꿔라. 이미지를 바꿔라. 파동을 바꿔라. 그러면 현실이 바뀐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지 말고 이미 가진 삶을 확신하라. 그 확신이 당신의 파동을, 당신의 말과 행동을,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변화의 중심에 있다. 이제는 보일 것이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눈빛이, 다른 언어, 다른 행동, 그리고 다른 현실이 당신이 믿는 만큼 당신은 가진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가?
하루하루를 당신의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묻고 확인해봐라. 그 선택은 정말 당신의 의식이 한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무의식이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인 것인가? 사람들은 자신이 깨어 있다고 착각한다. 눈을 뜨고 출근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뉴스를 보고 먹고 반응하고 결정한다. 모든 것이 내가 정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줄 아는 무의식의 노예일 뿐이다. 하루에 수만 번의 생각이 지나간다. 그중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생각은 고작 5% 내외. 나머지 95%는 당신이 알지도 못한 채 반복하고 있는 무의식적 프로그래밍이다. 그 프로그래밍은 언제 시작됐을까?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말을 배우기도 전부터다. 엄마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선생님의 한숨 섞인 눈빛, TV 속에서 반복되던 광고의 멘트, 너는 안 돼. 위험해.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은 쉽지 않아. 꿈은 현실이 아니야. 그 문장들이 당신의 뇌 속에, 아니, 당신의 감정에 밝혀버린 거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고스란히 무의식에 저장된다. 그건 마치 무형의 소프트웨어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당신의 행동을 자동으로 실행시킨다. 그래서 매번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 같은 유형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비슷한 실패를 반복하고 변화는 늘 결심으로 끝나고 행동은 잠깐 반짝하다 사라진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변화를 위험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지금 이 현실이 불행하더라도 익숙하면 그게 곧 안전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의식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 괜찮아. 그냥 이대로 살아도 돼. 지금도 충분히 나쁘지 않잖아.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어쩌려고. 넌 그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 속삭임이 마치 당신의 생각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무의식의 자동 반응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을 끌고 가는 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다. 그걸 바꾸기 위해선 무엇부터 해야 할까? 먼저 무의식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한다. 지금 당신의 하루는 어떤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가? 당신의 사고방식은 누구에게 배운 것인가? 당신은 어떤 감정에 가장 자주 반응하는가? 이 모든 것이 무의식의 결과물이다. 보는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그 흐름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개입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무의식은 언어를 모른다. 무의식은 이미지와 감정으로 반응한다. 당신이 아무리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해도 그 말에 감정이 없다면 그건 무의식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강한 감정으로 상상을 시각화한다면 그 이미지는 무의식의 명령처럼 입력된다. 그게 무의식을 바꾸는 첫 신호다. 그림을 보고 소리를 넣고 느낌을 부여하고 반복해서 되새기는 것,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새로운 무의식 프로그래밍이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무의식은 반복된 것만을 믿는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관심 없다. 단지 반복된 것만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당신은 새로운 사실을 의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반복해서 입력해야 한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풍요를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 수 있다. 이 문장을 진짜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 그 믿음은 결국 당신의 표정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결정을 바꾸고 그리고
결과를 바꾼다. 결국 당신은 알게 된다. 삶을 바꾸는 건 현실이 아니라 내면의 진동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진동의 근원은 무의식이라는 가장 강력한 도구 안에 존재한다는 것.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려왔던 장면들, 그 이미지는 그냥 지나친 공상이 아니라 무의식에 저장된 현실의 청사진이었다. 생각해봐라. 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가능성을 보는가? 왜 어떤 사람은 돈을 받는 순간 죄책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가? 그 차이는 단 하나.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미지, 즉 자기 이미지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자기 이미지보다 더 성공할 수 없다. 아무리 위대한 목표를 세워도, 아무리 행동을 반복해도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자기 이미지가 그걸 거부한다면 그 변화는 절대 지속되지 못한다. 잠깐은 성공하는 척할 수 있다. 잠깐은 기세 좋게 밀어붙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무의식이 익숙한 과거로 당신을 되돌려 놓는다. 자기 이미지는 당신의 기준점이다. 마치 온도 조절기와 같다. 방의 온도를 아무리 높여도 조절기의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면 조금 있으면 다시 그 온도로 떨어진다. 지금 당신의 삶의 수준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정확히 맞춰져 있다. 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목표를 높여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기준은 말이 아니라 그림으로 바뀐다. 무의식은 그림을 인식한다. 이미지를 기억하고 감정과 연결된 것을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부터 당신이 원하는 삶의 장면을 반복해서 생생하게 감정적으로 시각화해야 한다. 머릿속에 흐릿하게 떠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컬러로, 움직임으로, 질감까지 상상해야 한다. 당신은 어떤 방에서 눈을 뜨고 있는가?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가? 누가 옆에 있고?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어디로 나가고 어떤 목소리로 대화하는가? 당신의 지갑 안엔 무엇이 있고 휴대폰 속 계좌엔 어떤 숫자가 적혀 있는가? 그 모든 장면을 선명하게 조립하라. 그리고 매일 아침 잠들기 전 계속해서 상영하라. 왜 아침과 저녁인가? 그 시간대는 잠재의식이 열려있는 골든 타임이기 때문이다. 의식이 아직 흐릿하거나 꺼져가고 있을 때 잠재의식은 직접적이고 생생하게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그게 누적되면 당신의 무의식은 이렇게 믿기 시작한다. 이게 나다. 이게 내 삶이다. 이게 진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무의식은 이 상을 현실로 끌고 오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오해하고 있다. 끌어당김은 생각하면 이루어진다가 아니다. 느끼면 실현된다가 진짜다. 느낌은 파동이다. 감정이 파동을 만들고 파동이 진동을 끌어오고 그 진동이 사람을 부르고 기회를 열고 우연처럼 현실에 밝힌다. 그걸 믿는 자만이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반복하는 자만이 끝을 바꾼다. 잠재의식은 그렇게 바뀐다. 생각 하나가 아니라 지속된 이미지, 감정, 행동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무대를 재편한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 선 당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배우가 된다. 같은 대사도 다르게 들리고 같은 조명 아래서도 더 빛난다.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이 흐름을 더 끌고 가려면 당신은 지금까지의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 의심, 두려움, 미루기, 자기 비하, 그 모든 게 지금 당신 안에서 그래도 괜찮잖아.
다음에 하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속삭이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목소리는 진실이 아니라 익숙함일 뿐이라는 걸. 당신은 바꿀 수 있다. 바꿔야 한다.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움직여야 한다. 무의식을 바꾸는 진짜 전환점은 바로 풍요를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돈을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느낀다. 과연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 지금 이 수준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가진 걸 잃게 되진 않을까? 그건 나랑은 좀 거리가 있잖아. 그렇다. 무의식은 풍요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경험보다 감정으로 구성된 기억으로 만들어져 있다.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은 가짐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풍요가 찾아오면 그걸 불편하게 느끼고 결국 스스로 밀어낸다. 그게 바로 자격지심의 파동이다. 그 파동은 기회를 밀어내고 좋은 사람을 밀어내고 스스로의 성장을 방해한다. 풍요를 끌어당기고 싶다면 먼저 풍요를 느끼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 지금 가진 것들을 볼 줄 아는 눈, 지금 누리고 있는 감각을 인식하는 힘, 그 작은 충만함이 더 큰 풍요를 부를 수 있는 수용의 파동을 만든다. 감사는 그 파동의 문을 여는 열쇠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를 말하라. 뇌는 그걸 진짜라고 인식하고 무의식은 그 감정에 반응한다. 이건 의식적인 선택이다.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하는 것. 의심을 넘어 불안함을 뚫고 감사를 의식적으로 바로 하는 것.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풍요 속에 있습니다. 나는 충분한 사람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 정체성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눈이 보는 게 달라지고 귀가 듣는 게 바뀌고 당신이 걷는 방향이 달라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금까지 살던 방식이 기억처럼 느껴지고 이전의 나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다. 기준점이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바뀐다. 더는 하던 대로 살 수 없고 하던 대로 생각할 수 없고 하던 대로 말할 수 없다. 당신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무의식이 바뀌었고 당신의 현실은 그 무의식을 복사하는 중이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다. 행동보다 먼저 생각이 있었고 생각보다 먼저 감정이 있었고 감정보다 먼저 무의식 속에 이미지가 있었다는 걸. 그래서 이제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바꿔야 하고 속도가 아닌 방향을 정해야 하며 말이 아닌 파동으로 말해야 한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진동이 되어야 한다. 감사, 확신, 풍요, 집중, 몰입. 그것이 지금부터 당신이 선택해야 할 에너지다. 그리고 당신은 매일 아침 그 파동에 맞는 말을 하고 그 파동에 맞는 생각을 하고 그 파동에 맞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파동에 맞는 사람과 연결돼야 한다. 세상은 그 파동에 반응한다. 사람도 기회도 돈도 운도 모두 그 파동 위에만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눈을 감고 상상하라. 이미 바뀐 당신, 이미 성공한 당신, 이미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그리고 그 삶을 완벽히 당연하게 느끼는 당신. 그 이미지를 뼛속 깊이 느껴라. 감정으로, 촉감으로, 표정으로, 온몸으로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무의식은 그게 현실이라고 믿을 것이고 결국 그 믿음은 진짜 현실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문이 열리고 있다. 흐름은 시작됐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무의식을 리셋하고 그 무의식으로 현실을 설계하는 창조자다.